스테디84입니다. 주식 유튜버, 특히 링크 걸어놓고 강의하고 리딩하고 책 파는 유튜버 그만 좀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경현 해설위원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장성호 해설위원님이시죠. 자, 이분들 공통점은 해설위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해설위원을 하고 있고요. 해설위원을 하셨죠.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증권 같은 데 가보시면 리서치라고 있죠. 시황 정보나 투자 정보, 종목 분석, 산업 분석 리포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분들을 뭐라 부르냐면 애널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애널리스트. 이렇게 시황, 투자, 종목, 산업, 경제, 채권 분석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무언가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2장부터 몇 장짜리 보고서를 씁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레포트를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분들은 필드에서 뛰는 경기 뛰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해설가들입니다. 해설가들. 이분들은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해설가라고 부릅니다. 해설가. 자, 이정우죠. 이정우는 우린 뭐랍니까? 선수죠. 선수. 필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유튜버야 이런 경제 유튜버를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경제 유튜버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다음에 이렇게 펀드를 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펀드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펀드 매니저.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두 가지 직업이 있죠. 뭐가 있냐 하면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펀드 매니저는 펀드와 ETF를 운영합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무리 유명해도요. 스타 애널리스트는 몸값이 3억 원 이상을 넘지가 않아요. 하지만 펀드 매니저는 운용 성과에 따라서 그 몸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수수료를 많이 가지고 오면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펀드가 잘 안 돼서 손실이 크거나 아니면 손안매를 많이 쳐갖고 펀드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퇴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뭡니까? 예,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해설가들은 그렇게 검증을 요구를 받지는 않는다. 물론 보고서가 너무 갭 차이 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쓰므로 인해 가지고 검증을 잘 받지는 않지만 펀드 매니저는 시시때때로 검증을 요구를 받습니다. 이 수익률이 높으면은 이 펀드 매니저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죠. 혹은 시장 지수를 능가하면 역시나 유능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경제 유튜브 안에서도 경제 정책이나 주식, 부동산, 채권 등등을 설명하는 유튜버들 많은데 그 안에서도 해설가 마인드로 하는 유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에서 필드로 뛰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아무런 조건도 안 받고 그냥 유튜브만 한다. 그냥 구독 수익만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해설가 마인드의 유튜버라고 봅니다. 그냥 해설가 유튜버라고 할게요. 다만 그게 아니라 내 유튜버에서 온갖 링크를 다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로 링크가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디스코드를 통해서 리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책을 썼는데 책 인쇄비를 벌기 위해서 그 출판사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설명하고 하는 거는 저는 이 필드에서 뛰는 선수, 그러니까 아까 말한 펀드 매니저와 같다고 봅니다. 강의를 하죠? 예.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싸네요. 월 2만원, 월 2만원, 월 만원 이렇게밖에 안 해내요. 월 100만원, 연 1000몇백만원씩 하는 그 유튜버도 철저하게 해설가인 유튜버와 필드에서 뛰는 유튜버로 나뉘어야 됩니다. 해설가는 무엇이냐면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 해설가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런 보고서 쓰는 애널리스트고요. 다음에 운동 선수. 이거 선수는 이런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수형 유튜버는 일단 해설가 유튜버는 예배를 두고 선수형 유튜버는 철저하게 자기 검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링크를 올리고 강의를 한다는 것은 필드에 뛰는 선수란 뜻이죠. 해설가는 해설만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수들은 돈을 받고 필드에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선수라는 거, 잘한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수익 계좌를 인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바닥에는 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린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바닥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메이저 병원을 가죠. 서울대학병원이나 연세센브란스, 그 다음에 현대아산, 서울삼성병원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는 이유는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증되지 않은 의사에게 당신은 몸을 맡기겠습니까? 마취를 하고 내 몸 배를 갈라갖고 내 장기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돈을 지불해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검증된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자,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나서 전문가인 척 하는 이 전문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를 찾으려고 너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이 의사, 내가 예를 들어서 소송에 휘말렸으면 이제 법률 관련 변호사 등등 전문가를 찾는데, 혹은 이제 내 차가 고장이 났으면 차를 잘 고치는 그런 이제 차 수리하는 엔지니어, 뭐 공업사 등등을 찾는데, 왜 유독 주식에서만 나는, 혹은 가상화폐에서만 이런 전문가인 척 구는 전문가들의 말을 나는 왜 잘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장 외에 바깥에서 뛰는 해설위원이고요. 이정으로 철저하게 경기장 안에서 뛰는 운동선수입니다.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는, 주식이란 경기장 필드에서 뛰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그렇다면 우리는 해설가가 아닌 검증된 운동선수들의 인증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식 종목에 대해서 리딩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월회비 얼마, 그러니까 강연을 하면서 월회비 얼마 등등 돈을 받고, 그 다음 내가 책을 쓰고 등등하는 수익 창출이 있다면 저는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자기가 그만큼 수익이 잘 나오니까 강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우는 철저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지표로 대중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방출될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각종 강의나 주식 리딩으로 책 인지세를 수입으로 벌었다, 강연비를 벌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철저하게 인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설가와 운동선수의 차이를 아시겠죠? 해설가는 그날 경기의 승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설만 잘하면 됩니다. 어느 팀이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는 그날 승패가 자신의 용병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주식을 리딩했는데 못 맞췄다, 그럼 그 사람 퇴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운동선수입니다. 우리의 투자의 승패가 결국에 돈을 버냐 돈을 날리느냐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대다수는 자신은 리스크를 안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식으로 돈 버는 대다수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리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 팁이 나왔고 정장 입고 나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운동선수이면서 해설자 모드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즉 자기는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안 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증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어디가 오를지 입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라고 행사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연하고 강의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요, 달동네 전세 삽니다. 부동산 개입 투자했고 망했고 주식 투자해서 망했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정장 입고 나오고 방송 나서 출연료 받고 사람들한테 전문가 타이틀을 가지면서 강의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도박장에서 사자와 타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자는 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 내가 도박을 얼마 벌었다고 구라치면서 도박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돈 받는 사람입니다. 혹은 도박으로 패가 망신해놓고는 자기도 도박 자금 벌려고, 지금 도박하려는데 도박 자금이 없어서 도박 자금 벌려고 도박에 대해서 강의하고 리딩하는 사람입니다. 타짜는 자신만의 도박 방식 남에게 절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면 자신만의 이런 100% 승률이 있는데 남한테 가르쳐주게 되면 자신의 라이벌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자신의 매매법, 100% 승률에 대한 매매법을 갖고 있는, 투자법을 갖고 있는 그런 라이벌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닥에서는 자신의 100%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승률이 좋으면 투자로 돈을 벌면 자신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남을 가르쳐주겠습니까? 자산운용사 차려가지고 잘하면, 승률이 좋으면 진짜 전세계 돈이란 돈을 자기한테 다 가지고 와갖고 수수료 얼마 먹어도 좋으니 돈을 굴려달라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복권으로 가장 1등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서울의 스파라는 편의점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부일카센터라는 역시 로또 판매점입니다. 우리 전문가인 척하는 전문가들은 전국에 로또 1위 제일 많이 배출한 로또 판매점 직거래를 하면서 자신들도 로또 1등이 안 될 걸 알지만 로또 판매점 직거래를 하면서 나에게 로또 사면 너도 1등 될 수 있어라고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그들은 주식 투자로 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의 강의를 듣고 책을 사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라면서 어서 로또 사라고 부추기는 로또 판매점과 같은 가스라이팅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은 이런 로또 판매점이 버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소리를 듣기 싫다면 그 사람들은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